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뭘까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이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황심소가 인왕산 아래 수성동 계곡에서 황심소 스튜디오가 지금 오픈된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황심소가 앞으로 계속 스튜디오를 이 서울의 각기 다른 지역마다 이 스튜디오를 오픈할 계획이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왔나요? 군입대 문제로 고민하는 26살 아이디얼 청년의 사연을 갖고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군입대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26살 남성입니다. 저는 군대를 정말 가기 싫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미치거나 자살할 것 같습니다. 군생활로부터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의 문재인 정부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진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지 한국 남자들은 정말 능력도 용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보다도 수십 배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북한과 비슷한 전략으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그런 무식한 전략에 제 시간과 자원이 강제 동원되는 것이 원통합니다. 만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랑 군사적으로 대립한다면 군생활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70년 동안이나 북한과의 지나친 대립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지도자들, 정치인, 외교부, 국방부의 능력 수준들이 하찮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1년 6개월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이 막막합니다. 또한 코딱지만한 월급을 주는 이 사태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국방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안 좋다고들 하는데 군 장병들에게 매달 180만 원씩 주고 군 장병들에게 국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구입할 때 세금 혜택을 준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노인분들에게 쓸데없이 일 주고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서 왜 군장병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는 것도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통계들을 다른 선진국들이랑 비교해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경제가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을 표현하고 그것이 사람들과 공유되거나 일이 진전될 때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홀로 공부하고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분리된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일 병사로 입대한다면 사람들과 분리되어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공군장교로 입대하려 합니다. 또한 공군장교로 입대하면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고 동료 장교들의 수준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최근에 공군 부사관 형님과 공군 병사로 제대한 형님들의 조언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병사들 처우도 괜찮고 군 복무 시간이 단축되었으니 차라리 빨리 졸업해서 제 분야의 조직이나 회사에 취직해서 빨리 경력도 쌓고
전문가들로부터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조언하더군요. 또한 공군 장교는 결국 직장이기 때문에 근무가 연장되기도 하고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박사님의 조언이 정말 필요합니다. 공군 장교로 입대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당장 내일이라도 병사로 입대해서 제가 일하고 싶은 분야에서 일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나을까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이분 사연 참 여러 가지 재밌는 생각들을 많이 담고 있네요. 그리고 이 아이디얼리스트답게 군에 가는 거, 뭐 군대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네요. 대부분 군입대를 앞두신 분들이 다 이런 생각하시지 않나요? 아니에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더 심하게 해요. 자기 군대 가면 죽을 것 같고 군대 가면 사고 칠 것 같고 자기는 군대의 부적응자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군대 가가지고 수류탄 까고 내가 무기고 탈취하고 탈영할 거야 이렇게 생각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현학적으로 아니 이 나라에서는 군대를 갈 필요가 없는데 왜 내 같은 사람을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하게 만들어 이 멍청한 지도자들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하는데 그걸 거의 원단으로 레파토리로 이 사연을 보냈다라는 거 너무 재미있고요. 첫째 막 젊은 시절에 저를 보는 거 같아요. 박사님도 그러셨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WPI를 검사를 해가지고요. 만약 아이디얼로 나오면은 다 군면제를 시켜주자고 이렇게 하네요. 또.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친구는 본인이 그렇게 궁시렁궁시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군 생활을 하는 나름대로의 이유 이거를 발견하기만 하면 군 생활도 자기 삶에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얼리스트는 자기가 의미 없는 짓을 한다든지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는 본인이 마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얼리스트거든요. 우리 사로 변호사 네.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한동안 이 변호사 활동도 안 하겠다고 그랬다며요. 네. 아니,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뭐 돈이나 벌고 아니, 너무 속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 이거는 부모 능력이 있는 이 변호사 자식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변호사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변호사를 할 것 같으면 내가 왜 사나? 또는 우리 부모님이 충분히 벌어놨는데 훌륭한 생각이거든요. 왜 하세요, 변호사? 지금은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이유를 찾았죠. 예. 어떤 사람들 도와주고 제가 그로 인해서 돈으로 보상도 받고 제가 그 돈을 또 좋은 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심소에 팍팍 쓰잖아요. 맞아요. 저희 관식들도 팍팍 쓰시고요. 그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급한 사연이 뭘까요? 공군 장교로 입대해야 될까요? 병사로 입대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이디얼리스트가 장교로 입대하는 게 그 생활이 자기한테 의미 있다고 생각할까요? 병사로 입대할 때 생활이 의미 있다고 생각할까요? 좀 장교는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닥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직장인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지금 사로 변호사는 장교로 군 생활을 했어요. 병을 했어요. 제가 사병이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형님이나 제대한 형님들이 다 똑같은 똑같은 조언이네요. 조언을 하는 다들 이유에 사병이잖아요. 그렇죠. 사병이나 이 부사관으로 제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에서 의미 있는 걸 찾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아니 일단 장교로 가면 본인이 일단은 내가 군 생활을 장교로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장교로 군 생활을 끝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에 우리 때 석사장교라고 음.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석사장교는 사실 특별히 군 복무를 하기보다는 훈련을 받는 6개월 훈련 받는 것이 군 생활의 전부예요. 오잉?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군사 비밀에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군 생활을 하는 이 사관 학교에서 훈련을 받는데 내가 심리학 전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대장이 불러가지고 보통은 그냥 내 별명이 고문관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군 생활에 있어서 뭐 구보하고 뭐 태권도 연습하고 뭐 총검술하고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대충 따라가는 그 정도로 됐는데 뭐 내가 특별히 잘했다고 내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날 보고 뭐 포복해가지고 소총 쏴라 그러면 내가 소총에 맞아 죽는 적이 있으면 걔 되게 재수 없겠다 이 생각하면서 소총 훈련하고 있으면 참 웃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낮에 훈련 다 끝나고 저녁이 됐는데 그럼 다 이제 쉬거나 자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대대장인가 중대장이 날 불러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사관학교 생도들을 이 소위 말해서 훈련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설문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설문지를 네가 좀 만들어 줄 수 있겠냐? 오. 심리학 전공이니까. 그거는 뭐 저가 늘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진짜 마음을 알 수 있는 설문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낮에 훈련하고 밤에 네가 시간 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갖다 줘라 이러는데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고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 밤에 잠을 안 자고 이 진짜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중대장한테 주니까 중대장이 좋아하더구만. 그럴 때 나는 내가 진짜 기회해 주는 건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하면 내가 대한민국 누구보다 잘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왜 내한테 쓸데없는 이런 이 소총 사격하고 구보 훈련하고 왜냐면 내가 알거든. 진짜 전투가 벌어지면 내가 일빵빵이라고 해가지고 보병 병사로 소총 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거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놈의 대한민국 군대는 이 병력 자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 거의 이거는 밑바닥 수준이고 이 사람들 이 장교나 병사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이거를 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를 내가 한 달 딱 훈련을 받고 나니까 그게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외교부나 국방부에 있는 리더 지도자들이 대체 이 군인들이나 병력 운영이나 또는 병력 자원을 관리하는 게 개판이다. 진짜 이 노인들 치료 사업 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병력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친구는 군대를 안 가보고도 벌써 알고 있는 사연인 거예요. 나는 군대 가가지고 훈련 딱 1개월만 받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은 이 장교 훈련이니까 교본을 다 받아요. 그러면 또 책 읽는 게 취미잖아요. 그러면 시간만 나면 그 교본을 읽어보는 거야. 어차피 읽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서 참호 전투, 뭐 진지구축.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요즘에 땅 파는 가지고 참호를 구축을 하면 지금 핵미사일 날라오고 미사일 날라오는데 뭐 탱크 진지구축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게 1950년대 60년대 6.25 사변 때 아마 우리 장교들 훈련하는 그 미군 교환을 번역한 거 아마 최소한 40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장담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걸 보고 진짜 대한민국의 명색이 아무리 이 진짜 나이롱 장교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이걸 읽어봤을 때 이게 2차 세계대전에 미군들이 사용하는 그 교환들 그거를 가지고 지금 적어도 21세기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 이걸 하고 있냐. 물론 그때도 벌써 그걸 보니까 한 30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도 88 그 올림픽 할 때 내가 군대를 갔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있어야 되지. 생각이 있으면 견디기가 아주 힘든 데가 힘든. 대한민국 군대라는 아휴.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군대는 진짜 전투를 할 수 있는 군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노예들을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노예 사역하는 곳이다라고 딱 정의가 나니까 그러면 노예라도 노예 십장으로 내가 지내는 게 낫지. 노예 완전한 노예로 지내는 거는 왜냐면 노예 십장이 되면 10명 노예를 내가 어떻게 부릴까 그거라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장교가 뭐 직장 생활이다? 이건 노예들이 십장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지금 하는 소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2002년에서 군대를 다녀왔는데 그때도 배우는 게 밤에 북극성 보고 방위 찾고 나침반 잃는 거 가르치고 그러게요.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게 진짜 게릴라전을 할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요즘 게릴라들도 다 첨단 스마트폰으로 이 전투를 하는데 지금 IS 게릴라 이 테러리스트들이 얼마나 첨단 무기를 사용하는지 알고나 하는 소리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그래서 진짜 내가 그때 제대하면서 이 나라 진짜 심각하다. 나는 소심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떨 때는 활발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겠는 나의 진짜 마음. 마음을 밖으로 꺼내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진짜 내 마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MRI, WPI 검사를 해보세요. WPI는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이 10여 년간 연구 개발한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의 과학적인 진단 방법입니다. 내 마음을 비춰주는 마음의 거울 WPI.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알아보세요. WPI 검사는 인터넷 검색창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군이 뭐 지금 요즘도 군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는데 이 군을 운영하는 장군들 가지는 멘탈리티는 거의 본인이 6.25 사변에 참전했거나 이 월남전 참전하면서 미군들 쫓아다니고 미군들 시키는 대로 전투하는 그 멘탈리티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우리의 적이 누가 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사연자분도 사연에 북한보다 수십 배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북한과 비슷한 전략으로 정쟁을 대비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열심히 미국한테 무기 사고 그 첨단 무기 사봤자 뭐해? 그 첨단 무기 제대로 운영도 못하고 그 계속 고철로 만드는 나라가 이 나라 지금 국방비 운영하고 있는 거 그거 진짜 제대로 알면 국민들이 진짜 통곡을 하고 싶은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정치인들하고 이 군부 엘리트들은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서로서로 잘 먹고 사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 힘들죠. 근데 사연자분이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셨는데 네. 완전 공감한다. 완전 공감한다면서 정훈 장교나 헌병으로 일하고 싶은데 정훈 장교로 일하면 병사들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싶고 헌병 장교로 일하면 범죄를 저지른 병사들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아 그런데요. 군대는 연구소가 아니에요. 연구는 연구소에 가서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정훈 장교를 하면 본인이 더욱더 많은 고뇌와 고민과 고문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할 거예요. 그냥 본인이 공군 장교를 가면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가장 좋은 건 정비 장교가 된다든지 뭐 본인이 군 항공 산업과 관련된 그런 거에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거기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비행기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또는 전투기 수입을 우리가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심심하면 우리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전투기 이번에 뭐 스틸스 기능이 있는 그거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게 뭐 원래는 뭐 40대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안 돼서 10대를 수입을 하기로 해서 공군 전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신문 기사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공군 전력이라는 건 뭘 기반으로 하는 것인가? 난 공군 급육이 얼마 전에 세대인가 뭐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도입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대한민국의 공군 전략에서 공군 급육기를 가지고 작전을 하는 그런 게 과연 대한민국
공군 멘탈리티에 있을까? 이 독도도 한 번에 가고 남쪽으로 마라도까지 가고 도대체 이어도도 가고 굳이 그 부위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한번 출격을 하면 독도 찍고 예? 마라도 찍고 다시 백령도 찍고 이래가지고 한 바퀴 쭉 돌 수 있으려면 중간에 한번 공중급유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공중급유기 운영 능력이라면 10번 급유하면 한 번 정도는 탈이 나가지고 아유. 급유기가 망가지거나 사고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공군 급유기는 급유기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쇼하는 용도로 사용될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이 군사 비밀을 많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심리학적으로 밝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연자분이 전공이 철학인데 전공을 살려서 군대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고. 오, 훌륭해요. 그게 바로 이런 나라에서 이 아까 그랬잖아요. 공중급유기에서 이 작전을 한다라는 건 환태평양 전체를 이 작전 범위로 두고 할 때는 공중급유가 필요해요. 네. 괌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오키나와 찍고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쫙 해서 한 바퀴 돌려면 공중급유가 필요할 수도 있어. 네. 아니면 진짜 유럽 찍고 태평양 건너가지고 이 미국까지 가려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 이 나라에서 공중 전력을 한다는 건 대체 뭔가?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우리의 공군 장성들과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공군 작전의 개념.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군 지도자들은 독자적인 작전인 개념조차 없거든요. 그거는 뭐 공군만 그런 게 아니라 육군도 그렇고 해군도 그렇고 우리가 안타깝게도 독자 작전이라는 걸 해본 경험이 없는 이 장군들과 장교들의 군대에서 이 병사들이 미치지 않고 지내려면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어떤 이 군 복무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본인이 장교로 있으면서 찾아내기만 하면 뭐 나름대로 그 시간이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사병으로 지내다 보니까 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칠 것인가. 한겨울에 테니스장 그렇죠. 비우라고 하니까 테니스장 그거 다 치워야 되고. 공군 병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한겨울에 그 비행장 눈 치우는 거. 요즘에는 제설차가 있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눈 오면 공군 병사들은 거의 막말로 군대 말로 좆뱅이 쳤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그 공병대 사병들이거든요. 그렇죠. 공병대는 이 기계가 가지고 다 하는데 저희는 삽으로 다 꺼야 되니까. 그렇죠. 역시 사병 출신의 사고 수준과 장교 출신의 사고 수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사연자분이 꼭 장교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교로 꼭 가시길 바라면서 네.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 진짜 문제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황상민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용 스튜디오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